최종 과문 두 번째 2022학년도 서강대학교 인문계열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3학년도부터 30문항 오지선다형으로 문제 유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점은 사전에 알아두시고, 이미 우리는 한양대, 성균관대를 통해서 오지선다형엔 익숙합니다. 그래서 서강대 문제 유형이 변경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별로 놀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변경될 때 문항수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 이때 합격해야겠다라는 각오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은 결국 큰 변화 없이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미 신유형에 관한 문제들이 다른 상위권 대학에서 모두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은 신유형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또 서강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각 상위권 대학은 최소 6개년 이상은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검토가 되면 큰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문항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 독해라든지 논리 같은 경우 문제를 다소 까다롭게 출제하는 빈도의 경우에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전에 2017학년도죠. 2017학년도 서강대학교 분석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지문 자체가 어렵다 하더라도 이 선택지 자체만큼은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번역에 초점을 두지 말고 독해다운 독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늘 이야기하죠. 독해는 지문 하나하나를 읽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 수록된 문항을 기준으로 지문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관해서 늘 생각하고 연습해서 실전에 그대로 적용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22학년도 서강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다를 게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제가 어김없이 오늘 기출 수업에서 언급하는 부분 그대로 다른 학교에도 마찬가지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동일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의 빈칸체계 문법인데 이거 너무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 첫 번째 단서로서 결국에 인던연대, 이건 정답을 그냥 준 게 아닌가. 왜냐면 우리가 while 같은 경우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라든지 분사 구문이 나와야 된다면, 두 번째 3번의 fo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에 기간 명사가 오고 at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 분, 초 단위가 오죠. 그런데 우리가 연대 앞에는 뭐를 붙인다? in을 붙인다. 그리고 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답은 가볍게 2번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택지를 보게 되면은 동사를 물어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빈칸 채우기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던데 굳이 빈칸 채우기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자리를 보면은 동사가 나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1번이라든지 3번은 지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진행형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수동태이냐, 여기서 여러분이 아마 고민을 하실 텐데 우리가 진행형이라는 거는 동작, 즉 다시 말하면 움직이는 상태를 뜻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진행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쉽게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움직임이나 이런 걸 깊이 있게 파지 마시고 진행형이 나오면은 일단 믿고 걸러라, 믿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예술 기반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가장 대표했던 부분은 누구였다? consider이라는 동사였다. 우리가 consider 같은 경우는 제가 오른쪽에 미리 필기를 두는데 삼형식 그리고 오형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어형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어, consider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단국대학교에서도 계속해서 나왔죠. consider 어형을 consider 다음에 ing를 받는 걸 알고 있는지, 절대 부정사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삼형식에서는 ing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은 오형식에서
가목적어, 진목적으로 활용되는 거 알고 있는지, 또는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로 쓰이는 거를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죠. 이 consider 같은 경우는 편입에서 서강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얼마든지 앞으로도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형식 같은 경우에는 완료, 포기, 연기, 회피, 시인, 부인, 수코, 회상부의 감정, 기타 우리 기본서에 다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무조건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숙고하다의 대표적인 동사가 consider이고, 자, 그 다음에 consider이 오형식에서 목적어, 목적 보어 쓰일 때 tobe라든지 as가 생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생략이 안 된 문장도 있어요. 뭐 1번이나 4번 같은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정답이 될 수는 없죠. 4번의 as는 괜찮아요. She was significant가 처리할 수가 없고 갑자기 1번의 who가 왜 나옵니까? 그죠? 그래서 2번이냐 3번이냐인데 여기서 문학의 상당한 인물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중요한 문학적 인물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건 우리나라 어순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낌 가는 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거는 consider이라는 동사의 어형을 내가 지금 알고 있었는가를 머릿속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만약 몰랐다면 무조건 알고 가야 됩니다. consider이라는 동사는 서강대만을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편입계를 모든 학교 통틀어서 편입을 준비하는 모든 학교에 있어서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 형태 마지막이죠. 가목적어, 진목적어 형태 크게 6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make, believe, consider, find, take, think 이렇게 6개. 지금 뭐 필기하거나 이러기에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기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문법이었고 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2학년도의 경우에는 오류찾기가 안 나왔어요. 그죠? 오류찾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래 서강대학교 문제 풀어보시면은 빈칸 치우기보다는 오류찾기에서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하죠. 정말 변태 같은 문제 이런 거 많이 출제해요. 서강대가. 자, 그런데 2023학년도에 안 나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트렌드는 돌아오기 때문에 서강대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빈칸 채우기가 있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오류찾기 이제 안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형도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빈칸 채우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준비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따로 하셔야 되겠죠. 자, 4번 논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저는 개인적으로 22학년도 서강대학교 논리를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좀 많이 했는데 이 정도 레벨이라면은 더 어렵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이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당연히 먼저 선택지 보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는데 자, 이거는 서강대학교가 이전에 제가 완전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바람이 뭐가 이렇게 해서 쇠약하게 하다 해서 어트라피라는 단어로 정답이 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서강대인지 아니면 이화에 대해서 출제된지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만 똑같은 유형입니다. 바람이 남성이 텐트를 설치하는 그 노력을 어떻게 할까? 당연히 맞겠죠. 부정적인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2번이랑 3번을 아마 고민을 하실 텐데 제가 매년 강조합니다. deteriorate라는 단어가 혹시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죠? deteriorate. 알고 있는 학생은 한번 채팅방에다가 메모 한번 해주실까요? 제가 이 단어를 진짜 많이 강조하거든요. 어떤 단어랑 제가 매번 강조합니까? 그렇지 또 그렇죠 또 다른 학생 더 얘기 한번 해봅시다. 제가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데. deteriorate라는 단어는 제가 aggravate 둘 다 악화시키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진짜 편입해서 사랑하는 단어예요. 진짜로. 부탁이다. 제발 알고 있자. 목적어에 어떤 요소가 나와? 이거 부정적인 거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남성이 텐트를 설치하는 그 자체가 부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정도로 여러분이 갈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deteriorate라는 단어, 이 단어는 뭐다? aggravate라는 단어와 함께
목적어에도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더라. 꼭 알아두자. 자, 5번. 우리 이거 독해할 때 진짜 많이 보잖아요. 연구 결과가 대절이라는 걸 뭐하다? 보여주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거. 이거 그냥 단어 어용 물어본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연구 결과는 대절이라는 걸 보여주더라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imply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3번을 고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설을 세우다라는 거는요.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게 옳고 그른지를 확인한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험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설이라는 거는 실험의 결과 이전 단계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6번. 자, 이거는 독해 지문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단어를 만들었어요? 바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만들었죠. 독해 지문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5번처럼 단순히 단어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닌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6번 같은 경우에서 선택지를 보시면 모든 선택지의 단어 철자가 어떻게 돼요? 같은 단어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선택지에서 같은 철자로 시작되는 부분이 깔려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의심을 해야 될 건, 아, 이거 논리 문제보다는 단어 기반형 논리가 되겠구나. 즉, 단어만 맞추면 되겠구나. 내가 단어를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가 되겠구나.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뭐 하겠다. 만들다라는 단어로 본다면은 코인 정도가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4번 정도가 되겠고요. 자, 방금 이제 질문 들어온 부분 중에서 5번에 apprehend라는 단어를 인지하다, 파악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인지하다, 파악하다라는 단어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apprehend라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걱정하다 또는 체포하다 이 단어가 먼저예요. 그래서 뭐 실험의 결과가 염려한다든지 체포 이렇게 될 수가 없고 두 번째 이게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도요. 연구 결과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연구 결과를 누가 이해하는 거예요? 뭐 연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걸 이해한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체 자체가 맞지 않고 해석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5번에 4번 어프레인드 같은 경우는 정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단어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닐 스티븐슨이라는 전문가가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만들더라. 따라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여기서 그나마 논리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서양 문화가 인간이란 이기적인 피조물이라는 관념으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인간의 빈칸한 이미지래요. 자, 일단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띌 거는 that이라는 지시사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 인간의 빈칸한 이미지라고 했을 때 앞문장 받아온다면 당연히 어디 받아와야 된다. 인간이란 이기적인 피조물이다, 뭐 생명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를 받아올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값은 긍정적인 값이 아니라 어떤 값?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일단 3번과 4번을 소거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제 1번이냐 아니면 2번이냐의 차이가 될 텐데 우리가 flagrant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에요? 진짜 나쁜 거예요. 이거 flagrant라는 단어는 극악무도한이라는 뜻인데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flagrant라는 억양이라는 맞지 않죠. 그보다는 그냥 cynical, 그냥 냉소적인 이 정도로 우리가 보는 게 더 맞겠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7번에 1번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get in the way of 이 단어 혹시 뭐죠? get in the way of 이거 편입 기본 수건데 get in the way of 그렇죠.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방해되다 이런 뜻이죠. 방해되다. 됐습니까? 뭔가 뭐뭐를 가로막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hinder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interfere with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cause rock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개의 선택지 모두 다 방해하다 시리즈의 동사로 보이는데 지금 유독 보이는 게 누구예요?
버돌수가 보이더라. 그래서 이거는 단어 문제라기보다는 나돈니 A 버돌수 B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였다. 따라서 정답은 가볍게 2번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선택지를 보시면은 저는 이런 선택지에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좀 느끼면 좋겠다. 3번을 제외하고 1번, 2번, 4번의 톤이 약간 비슷하다는 거 보입니까? 3번을 제외하고 1, 2, 4번의 톤이 비슷해요. 22년도에는 이런 요소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상당히 톤이 비슷하다. 뭐에 비해서? 3번에 비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답 3번이다. 바로 이렇게 찍는 건 아니지만 자, 해석을 해봅시다. 전문가가 우리 지식에는 엄청난 결함이 있다고 강조를 했어요. 또 우리 관찰에 부족함이 있대요. 그럼 당연히 우리의 이론이라는 부분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A, B, and C라는 값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빈칸의 경우에는 갭과 스파르스니스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1번 뭐 증거, 확실성, 실제보다는 피상적인 뭔가 부족한 거 이런 게 맞겠죠. 따라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미국과 유럽에서 이 마찬가지로 선택지 봤다는 가정하에 이것도 동일하죠. 3번에 비해서 1번, 2번, 4번의 선택지가 일부 차이가 있음을 좀 느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에 관한 빈칸이라는 것은 훨씬 더 인정받는답니다. 누구보다는 냉대받은 단체들에 대한 편견보다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편견이라는 값과 유사한 단어가 나와야 되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냉대받는 집단이 있고 교육을 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런 사람들에게 편견이란 값이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값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1, 2, 4번보다는 disdain 이런 의미로서 경멸 정도가 맞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서 13번 이제 독해로 한번 전형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런 11번에서 13번 같은 이런 유형들을 우리가 2010년대 초반에 서강대에서 정말 한창이었던 그런 유형이기도 하고 또는 2018년도에도 한 번 더 언급이 되었던 그런 문항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독해 내에서 어휘, 문법, 논리 등을 묻는 다발성 빈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22학년도에 다시 한번 출제됨으로써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23학년도 필기시험지에서 이와 유사한 유형을 마주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당연히 이 출제자가 교수이기 때문에 그 당시 초반에 출제했던 사람이 18년도에도 내고 22년도에도 내고 이번에도 출제위원으로 들어간다면은 23년도에도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쨌든 이러한 유형을 마주친다면 아 이거는 다발성 빈칸 유형이라는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다음으로는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빈칸에 관한 유형에 맞춰서 그에 맞게 문제에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11번은 단어 문제가 될 것 같고 12번도 마찬가지고 13번도 결국 단어 문제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어떤 언어는 글로벌한 언어가 되지 못합니다. 자, 일단 중심 소재를 우리가 잡아본다면은 언어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게 글로벌화가 되지 않는데요. 뭐 내적인 구조적 특징 때문이라든지 또는 단어 수의 크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는 과거에 훌륭한 문학의 빈칸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며 이것이 훌륭한 문화 또는 종교와 연관되었다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래요. 자, 일단 11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언어가 문학에서 자료, 출처 이런 소스라고 보기에는 소스는 어떤 거예요? 뭐 판타지, 공상과학, 멜로, 공포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지우고 두 번째 언어라는 것이 어디로 문학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학의 수단으로 작동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의 경우에는 맥락이 너무나 벗어나고 3, 4번은 해석을 한다면은 정답 4번이 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당연히 언어를 학습하도록 빈칸해주지만 그들 어떤 것도 혼자든 결합하든 언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들을 보장해줄 수는 없더라. 자, 지금 일단은 톤이 유지가 되면서 언어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배우도록 뭐하는 거 방향성 그대로 밀고 넘어가면 2번이죠. 동기부여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세계 확산을 보장할 수는 없더라.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4번이랑 좀 고민할 수 있어요. instigate. 자, 일단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 때 고려할 중 하나가 아마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거든요. to run a language 라는 거. someone이라는 게 목적어고 to run이라는 거를 목적 보호로 본다면 우리가 motivate가 오형식 동사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instigate도 마찬가지로 활용이 됩니다. 목적 보호의 부정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깊이 있게 뭐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instigate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마주칠까요? 아마 지금까지 공부하신다면은 instigate라는 동의어를 공부할 때도 그런 어떤 특정 장르에서 많이 보시게 되는데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그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 정치, 선동, 소란 이와 비슷하게 선동한다든지 소란, 반란 이런 단어에 많이 쓰이는 게 instigate입니다. 자,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자체만으로는 사람들에게 언어를 배울 수 있게 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motivate가 정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요소는 살아있는 언어로서 생존을 빈칸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정답에 관한 근거로 볼 때는 우리가 무엇으로 뭐뭐와 마찬가지로 그지? 라틴어의 사례에서 분명한 것처럼 살아있는 언어로 생존을 빈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라틴어라는 거는 오늘날 어떻게 된대요? 제가 초록 색깔 펜으로 치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지금 보면은 라틴어라는 게 오늘날 고전 언어로 학습이 되는데 극소수인 사람들에게만 된대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언어로 생존을 뭐 할 수 없다. 심지어는 보장할 수 없다가 되겠죠. 자, 여기서 always가 안 되는 거는 지금 이미 소수에게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always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몇 번에 13번의 경우에는 정답 2번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는 좀 쉬웠고 14번. 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냐고 corresponding re부터는 안 읽는 게 낫겠죠.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부터는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됐습니까?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까지 읽어서 빈칸의 정답을 구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초록색 펜으로 친 부분까지만 읽고 그만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1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지? 세미콜론이 먼저 보여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많은 개발도상국이 빈칸으로부터 괴로워한대요. 자, 뭐가 어렵다?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재화를 옮기기도 어렵고 사람들을 옮기기도 어려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사람을 옮기는 거, 뭐 운송수단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인프라라고 부르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단어 문제를 좀 물어본 것 같은데 14번의 정답은 3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5번에서 16번 독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5, 16번도 결국에는 빈칸 문제에 속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굳이 이 문제를 막 세세한 내용에 하나하나 집중하기보다는 이 빈칸에 관한 정답의 근거를 구하는 게 낫겠죠? 자, 일단은 빈칸이라는 업무는 수많은 엄청난 변화 중에서 첫 번째였대요. 코로나에 의해서 가속화되어진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팬데믹 동안 이동성의 제약이 기업들로 하여금 디지털 방법을 찾도록 하였대요. 뭐를 대체하는? 대면 상호작용을 대체하는. 자, 그러면 일단 이 첫 번째 빈칸이라는 경우는
직접 대면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콜론 같은 거 굳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 이 부분이 앞 내용을 굳이 부연 설명하는 요소에 불과한데 굳이 읽을 필요는 없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이미 여러분들이 느낌이 대충 오긴 했을 거예요. 오긴 했을 텐데 자, 일단 그리고 많은 회사가 지금 그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련해서 생각 중이랍니다. 그 교훈이란 빈칸에서 습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뒤에 부연 설명 바로 나오죠. 직원들이 실제로 그 유동성이라는 걸 좋아한대요. 자, 유동성이라는 걸 좋아하더라. 그래서 원격으로 재택근무를 하느냐, 아니면 직접 가서 하느냐, 그걸 우리는 유연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제가 노란색과 주황색 펜 모두가 15번과 16번 빈칸에 관한 정답의 표시들이죠. 결국에는 15번은 재택근무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 16번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일할 수 있고 재택근무 또 현장에 가서도 일할 수 있는 둘 다 합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이브리드가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내는 사람들은 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좀 많이 혼나야 되지 않을까. 17번. 정답 2번인데 틀려도 됩니다. 이런 거 나오면.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 풀려고 진짜 많이 막 시간 쓸 거예요. 근데 진짜 안 풀리면 넘어가세요. 부탁인데 다른 문제 빨리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일단 넘어가세요. 그게 훨씬 더 맞습니다. 아시겠죠? 진짜 안 되면 머리 더 쓰지 마시고 일단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은 1번 선택지부터 봅시다. 민이라는 단어가 본래 뒤에 누가 나오죠? 이거 부정사 나와야 됩니다. 부정사. 자, 그래서 뭐뭐 할 작정이다. 미래를 의미하는 거고. aspire to 이건 맞죠? 그 다음에 3번 이거 단어가 잘못됐죠? to가 아니라 at이라는 단어가 와야죠. to가 아니라 at이라는 단어가 와야 됩니다. 이건 단어가 잘못됐고 hop, hop라는 단어는 뒤에 뭐가 붙어요 원래? 뒤에 전치사 for이라는 단어가 없죠. for.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저도 이거 문제 풀 때 30초 정도 고민했는데 자, 그 다음 빈칸 앞에 왓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문장 하나가 불완전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지? 왓절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 선행사 없고 뒷문장 불완전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자, 지금 보시면은 동사라는 자리, pp라는 자리가 되고 목적어가 당연히 없어야 돼요. 자, 그런데 1번은 이미 뒤에 부정사가 없고 2번은 전치사 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다는 거는 괜찮아. 그리고 3번은 자체가 잘못됐고 4번은 전치사 for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딱 하나만 맞더라. 몇 번이? 2번만 맞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문제를 좀 쉽게 풀었지만 저도 이 문제 17번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라고 저도 30초 정도는 고민했던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도대체 무슨 문제지? 하다가 다 결국에 미를 말하는 단어인데 일단 3번은 속어 뭐야 민이라는 부정사 있어야 되고 hope for 있어야 돼 없네? 왓절 봤네? 그러니까 뒤에 문장 불안정이네? 정답이 2번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거 애들 되게 어려워했겠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학생들이 머리를 많이 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문제는 굳이 맞추면 축하드리고 틀려도 다 같이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 이 문제 틀렸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좀 머리를 좀 많이 쓰니까 약을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좀 그렇죠. 단어의 수준도 그렇고, 3번, 4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번에서 22번. 여기까지 이제 투블랭크 나왔다. 자, 투블랭크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 자, 지금은 이번 서강대학교 논리가 저는 기존에 있는 난이도보다는 정말 쉽게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출제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투블랭크라든지 쓰리블랭크에서 제가 눈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먼저 투블랭크 같은 경우는
지금 20번처럼 정답에 관한 근거가 당연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A번에 정답에 관한 근거가 안 나왔다라고 가정해도 여러분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투블랭크든 쓰리블랭크든 단서 딱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쓰리블랭크가 그런 식인데 여러분들이 멀티블랭크가 출제가 될 때, 다량의 블랭크가 출제가 될 때 결국에 모든 하나하나의 근거를 잡고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20번 문제를 보시면 선택지 봤을 때 진짜 이거 너무하다 생각을 되는 게 A번의 단어도 그렇고 2번의 단어도 그렇고 B번의 단어도 마찬가지고 같은 철자를 묻고 있다는 거는 논리형 문제보다 이거 단어형 논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커트라인을 높이는 것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유라는 게 어떤 힘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정말 좋은 권력으로부터 얻는 거야? 그런 게 아니지. 뭔가 절대적이고 독재적인 값에서 얻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아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2번이라든지 4번 같은 경우는 좀 지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견디다라는 값과 그리고 받아들이다라는 값인데 자, 절대 권력에서 자유를 요구하는 미국의 혁명이라는 것은 계몽주의는 빛을 뜻합니다. 존 로크의 계몽주의적 정치적 철학이라는 걸 뭐 있을까? 견디다? 아니 계몽주의가 빛이라니까? 프리덤도 빛이라는 표현이잖아 따지면. 그러면 이걸 견디는 게 아니라 견디다라는 건 그리고 뒤에 목적어도 부정적인 요인이 나와야죠. 그래서 정답이 될 거는 3번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21번 스리블랭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블랭크. 자, 일단은 첫 번째 빈칸을 이제 볼 때도 자, 자치권이라는 것은 자유이고 이것이 뭘로 변환이 된대요. 상당히 옹호되고 빈칸화되어지는 개인주의래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빈칸은 and를 기반으로 상당히 옹호되는 것과 같은 값이 나와야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A번의 빈칸은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 자,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아무리 플러스라 하더라도 기분을 돋는 거는 좀 아니지, 이거는. 그래서 존중받는다거나 존중받는 개인 이런 거 괜찮고 헥터가 위협하다. 그러니까 위협받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extol 극찬받는 이런 거 괜찮지. 그래서 일단은 몇 번부터 탈락시켜야 되겠다. 1번이라든지 1번의 A번이라든지 위협하다 3번 같은 경우는 좀 지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B번에 남성다움이냐 벌레러티라는 단어이냐 아니면 4번의 B번에 해당하는 기교, 능력이란 단어냐 이런 차이인데 자 지금 보시면 그리고 새로움이라는 것이 무지함으로 이어지고 다시 한번 이거 갑자기 새로운 문제 보는 줄 알았는데 자 B번 같은 경우는 정복하면서 ing 정복하면서라고 나오고 있는데 영웅주의를 정복하면서 그리고 빈칸 그리고 문제점 이런 거를 정복한대요. 자 B번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뚜렷하게 A, B, and C라고 하더라도 근거가 뚜렷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C번에서 이거 진짜 너무 쉽게 정답을 알려줬던 게 지금 반야만주의적인이란 표현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반야만적인이란 표현과 어울리는 게 나와야 되는데 4번에서 petrified라는 단어가 뭐야? 반야만적인은 갑자기 겁에 질려? petrified 이건 아니지. 원시적이며 반야만적인 이라는 의미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B번에 있는 빈칸보다는 A번과 C번에 있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답을 도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22번. 포블랭크가 나오는 것도 이제 낯설지가 않아요. 이미 서강대학교에서는 여러분 2018년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블랭크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거 새로운 게 전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문제를 보시면 I have been teaching courage writing 1992년 이래로 나는 작문을 대학교에서 가르쳐 왔대요. The collection I find myself
make a student blank. 학생들의 빈칸을 나 스스로 찾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일반적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자, 일단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첫 번째는요. 빈칸이라는 문제점에 관련이 있는데 특히나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특히나 라는 단어를 쓰면서 명료함이라 그리고 우아함이라고 쓰고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명료함과 우아함이라는 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약간 글씨체 같은 거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음이나 실수 같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B번의 스타일이 바로 나오긴 했는데 자 이어진 부분을 보면은 I marked many places. 내가 많은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where my students commit wordness 그곳에서 나의 학생들은 지루하게 쓰고 뭐 애매하게 쓰고 서투르게 쓰고 진부하게 쓴다는 거예요. 기타 등등.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는 빈칸인데 라고 하면서 콜론 한번 던져주고 똑같은 말 쓰겠다는 거죠. 규칙을 따르지 않는 용법이라는데 자 여러분 오브라는 게 또 있어요. 오브는 전후 관계가 순접인데 결국에는 빈칸한 영어의 공인된 법칙이라면은 이 룰이라는 부분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어떤 영어의 규칙이겠어요? 당연히 표준이 되는 부분이겠죠. 따라서 몇 번밖에 안 된다. 이런 걸 따지면. 정답은 2번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번에서 22번까지 논리는 3번, 2번, 2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논리는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제 독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독해 23번에서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23번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논의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24번 같은 경우는 내용 일치 문제, 불일치 문제를 묻고 있고 25번 같은 경우는 빈칸 완성을 묻고 있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빈칸의 위치 때문에 다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죠. 봅시다. 자, 질문을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영어의 차용어의 존재에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른 언어로부터 오는 영어의 차용어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첫 문장에서 when이라는 단어를 던진다는 것 중심 소재만큼은 던져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어에 있는 그런 차용어들이 중심 소재죠. 그랬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뭘 고려하면 지정학적 그리고 문화적 유럽의 빈칸 뭐와 함께 그 언어가 서로 공유되면 유전적 뿌리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럽이란 나라는 서로 어떻게 됐어요?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겹쳐져 있죠. 그래서 25번의 A번은 사실 3번밖에 안 보여요. 이거는 단어 문제인데 3번밖에 안 보이더라. 자, 어쨌든 계속 보시면 자 그런 걸 고려하면 많은 학생들은 뭐가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차용어겠죠. 차용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차용을 하는 거는 여기 지우고 여기가 차용하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예상이 된다. 다른 언어로부터의 글자들 이게 다시 말하면 차용어입니다. 차용어들이 잘 정립이 되고 영어로 통합이 되더라. 결국에는 지금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다? 차용어라는 거는 자리를 잘 잡고 그 다음 뭐 한다? 영어에 통합이 되더라. 그러면서 뭘 날려요? 나 그 다음 예시 날릴 거야.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있죠. 그 다음 예시 보면 똑같은 말 하겠죠. 프랑스의 기원을 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그게 뭐야 여기서. 따지면은 차용어가 되겠죠. 카페라는 차용어. 이거 대화에서 청중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쓰는데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자, 결국에는 무슨 말이다? 차용어 자리를 잘 잡고 통합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on the other hand라면은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뇌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좌뇌는 이러이러하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on the other hand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뇌는 이렇게 쓸 때, 그럴 때 쓰는 게 on the other hand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많은 학생들은 이스트 아시아 월드, 그러니까 동아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거, 그거를 fun, exciting, useful, brilliant 이렇게 간주한대요. 자, 그 다음에 despite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중요해? 주절이 중요하겠죠? 일부 학생들이 시사하더라도 중요한 건 주절입니다. 이런 글자들, 이런 글자들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고 exciting하고 뭐하고 여전히 어떤 이질적인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가까운 미래, 동아시아 언어도 따지면 동아시아 언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차용어죠. 차용어라는 것도 결국엔 뭐가 될 것이다. 영어라는 언어의 통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사실 통합이란 단어는 전치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대로 나왔습니다. 뭐와 마찬가지로 다른 유럽 언어에서 글자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다른 유럽 언어가 차용된 언어, 영어에도 적응을 잘해. 다른 한편으로 동아시아 있잖아. 그것도 영어에 적용을 잘할 거야. 결국은 차용어 영어에 적응 잘할 것이다. 이게 끝이죠. 너무 중위권 대학 수준으로 거의 출제가 된 부분인데, 자, 1번. 이게 지금 뭐 프랑스 언어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글이 아니죠. 2번. 동아시아 점점 증가하고 있는 동아시아 언어들. 그렇죠. 요거 조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몇 번이? 23번에 2번이 정답이기도 했고, 나머지 3번과 4번을 보시면 정답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영어가 지금 동아시아, 아시아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후 관계가 이건 바뀐 거고요. 자, 24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애들, 카페라는 글자 일상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렇죠? 2번, 영어에서 동아시아 차용어를 사용하는 것 이질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3번. 유럽 언어에서 차용어를 사용하는 건 일반적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동아시아 차용어를 사용하는 게 갑자기 겸손한 척 하는 거야? 이거는 본문에 있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오답이 되겠다. 자, 25번에 assimilate라는 단어도 전치사적으로 따지면 전치사 뭐랑 또 어울려요? into랑도 어울리죠?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이 되고 이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서강대학교는 우리 제가 항상 늘 비교하는 학교가 이화여대입니다. 이대라든지 숙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연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콜로케이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빈칸 문제 안 풀릴 때 특히나 빈칸대에 전치사 있으면은 이거 진짜 많이 학생들 까먹는데 콜로케이션 꼭 기억하세요. 자, 26번에서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다 세부 내용 파악을 묻는 유형이었어요. 결국에는 26번. 같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의 공통점. 27번. 어떤 사람들이 같은 방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냐. 28번.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한 방언에서 다른 방언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거의 뭐 성대급, 외대급인데 중심 소재는 일단 알았다. 그지? 방언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방언에 관한 글이라는 건 알았고 두 번째는 26에서 8번 모두 다 타겟팅에 관한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도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얼마나 많은 언어를 당신은 구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실제로, whenever you speak, 당신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you use, 당신은 특정 형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방언이라 불리는. 결국엔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때
방언 말고 아무것도 이야기한 거 없습니다. 요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당신의 방언들 아마도 청중에 맞게끔 변화할 것입니다. 아마도 뭐 할 것이다? 변화할 것이다. 그거를 지금 선택지, 각 문항에서 다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방언이 구성되어 있다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까? 이런 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우리가 26번에서 8번이 모두 다 타겟팅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굳이 consist of 방언이 뭘로 구성되어 있니? 이런 거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눈으로 보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사람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같은 방법으로 구사하진 않는데요. 그렇지만 자, but 동그라미죠. 이런 거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 쳐야지. but 동그라미. 그렇지만 개인의 어떤 그룹들,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고 관심사를 공유하는 그런 그룹들은 독특한 언어 패턴을 발달시킬 거야. 아, 지금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를 한다?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이 어떤 관심사를 공유한다면은 그들만의 언어 패턴을 만들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결국에 이런 게 뭐가 되는 거다? 방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몇 번이었어요? 따지면 이 자체가 26번과 7번을 갖고 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초록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오답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오답에 관한 근거가 있었는가? 정답에 관한 근거가 있었는가?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26번에 어디에? 2번에. 그죠? 같은 패턴으로 같은 문장을 쓰더라. 요거랑. 그리고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도 몇 번. 지금 보시면은 헌팅턴 해변에서 같이 서프하는 거 뭐야? 공간과 관심사를 같이 하는 거죠. 따라서 26번에 2번이고 27번에도 2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 머리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같은 방을 쓴다거나 현재 쓴다는 거는 좀 부족합니다. 같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취미는 몰라도. 자, 그리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스파게티 먹는데 선생님 같은 이해관계로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먹는 거 해가지고 그런 모임까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설마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아마 또 이거 다 읽은 학생들 있겠죠? 지금 28번에 묻고 있는 유형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한 방언에서 다른 방언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따지고 예시 나왔네. 읽어야지. 그거 아니야. 묻고 있지도 않아, 지금. similarly, 유사일시 똑같은 말이야. 유사일시라는 거는 제가 앞 내용, 뒷 내용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 거는 사람들이 한 방언을 다른 방언으로 바뀌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묻고 있었고, 결국 for instance라 similarly라는 부분은 바로 앞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는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문장 넘어가야지. 방언이라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특정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래. 나올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 학습한다는 거야. 다른 몇 가지 방언들을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라는 부분이 나왔죠. 그들이 다른 유형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이해될 수 있길 위해서. 자, 그 다음에 in one afternoon. 이거 뭐예요? 결국 이거. 얘들아, 이거 뭐지? 왜 나온 거야, 이거? in one afternoon. 이거 왜 나왔어? 그렇지, 예시지.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 우리가 지금 초록색 형광펜으로 쳤는데 in one afternoon. 어느 날 오후에 얘 중요하니? 우리가 막 이거 읽어야 될까? 지금 28번에 타겟팅 묻는 거는 이미 나왔죠. 그지? 굳이 이게 필요 없단 말이야. 여러분이 이런 예시를 읽는 건 언제 읽는 거야? 내가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이해될 수 있기 위해서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보는 거지. 따라서 28번에는 내가 다른 구성원이라는 거를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었어요?
어딨지, 어딨지? 그죠? 3번에 그대로 나오죠. 따라서 26번에서 28번까지는 2번, 2번, 3번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9번에서 3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 건데, 서강대학교에서 좀 문제답게 내는데 했던 이제 유형이 29번에서 31번의 독해와 32번에서 35번 독해 이런 거. 그러니까 29번에서 31번은 문제가 진짜 깨끗해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식의 독해는요. 29에서 31번 미괄식 유형에 취약한 학생들이 이런 거에 되게 약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봅시다. 일단 29번 보세요. 빈칸을 묶고 있어요. 30번 보세요. 내용 불을 칩니다. 31번 보세요. 주제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접근하실 거예요? 이거 총 3문단이에요. 자 본인이 접근했던 포인트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또 인강을 보는 친구들이라면 본인이 어디에서 접근을 했었는지 제가 15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온리 애프터 어디 있니? 온리 애프터 여기 또 A, B, C 빈칸부터 음,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문단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제문이라는 건 모든 걸 관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읽었을 때 결국에 주제가 하나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빈칸 A번과 B번 모든 어떤 독해를 기준점에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기준점을 알려주는 역할이 빈칸 완성 문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건데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 먼저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으면 그 다음 첫 번째 문단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절대로 첫 번째 문단부터 내려와가지고 문제 푸는 거 안 됩니다. 그렇게 수업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시간 내 60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지금 뭐 번역해주는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린 부분인데 자 일단 봅시다. 스프릿 에어라인이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 사우스웨스트와 정반대래요. 자, 일단 크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누구와 누구? 스피릿 에어라인과 제가 일단은 색깔을 구분해 칠게요. 사우스웨스트를 파란색으로 칠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A와 B를 잡았습니다. 스피릿 에어라인은 트럭 산업의 뿌리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걸 이야기해 주는데 예를 들면 고객들이 컴플레인 한다는 거예요. 화물처럼 대접한다고. 자, 일단 그러면은 스피릿 에어라인 항공사, 스피릿 항공사 같은 경우는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더라? 화물처럼 대하더라. 약간 이거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물처럼 고객을 대한다라는 거는 비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을 옮길 때 거의 뭐 화물칸 어때요? 딱딱딱 맞고 그냥 배송하고 이런 끝이잖아. 다른 거 없다는 거야. 자, 그런 느낌인데, 자, 스피릿은 종종 누구와? 사우스 웨스트와 하는 게 정반대래요. 자, 일단은 정반대니까 사우스 웨스트 항공사는 고객을 다룰 때 화물처럼 다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when이 나왔다. when 동그라미. 자, 제가 when에 동그라미 치는 이유가 뭐죠? when에 동그라미 치는 이유가 뭐지? 문장 가운데 when은 무조건 뭐야? 앞문장? 그치? 부연 설명, 예시의 역할이에요. 베트남 참전용사 JM이라는 사람이 암말기라는 판정을 암말기라고 들었어. 그리고 의사로 하여금 당장 취소하세요. 비행기 취소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랬을 때 그 에어라인이, 여기서 에어라인은 누구를? 스피릿 에어라인을 말하는 거죠. 그 항공사가 환불 요구를 거절했다는 거야. Only after. 자, 베테랑 그룹 여기서 따지면은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향군인회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단체가 개입하고 나서야 항공사가 굴복했대. 그러니까 이런 진단을 받아서 타지 말라고 의사의 충고를 받고 환불 요청을 했더니 거절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이거 자체가 부정적인 요인인 거지. 그리고 그런 항공사가 어떤 항공사예요, 또? 고객을 화물처럼 다루는 그런 항공사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못했다 그랬고 다 부정적이죠. In an effort to not set a blank. 빈칸을 남기지 않으려고 CEO가 개인적으로 지불한 거예요. 항공사가 아니라. 자, 이거 여러분 좋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비행기 예약 취소한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에어서울이 있다 칩시다. 내가 비행기 티켓 예매 취소했더니 에어서울 사장님이 취소해 본인 돈으로 취소해 주더라. 돈 대신 내주더라.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회사가 취소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CEO라는 거는 대표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취소한다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뭐를 도대체 안 하려고 했을까? 뭘 도대체 안 했을까라고 했을 때 29번에 결국 뭐예요? PR. PR이야. 단어 문제지 이거. 단어 논리가 아니지. 단어 문제지. 그래서 이거 결국에는 선례를 남기지 않 이게 앞에 있는 이런 부분. 제한군인회가 참석하고 나서야 환불해줘. 이런 거 기사 나면 얼마나 회사 입장에선 치명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 이게 가장 타당하겠죠. 따라서 29번에는 이거 1번만 정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이 넣어도 정답이 안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더 모르겠다 싶다면은 넘어가셔도 B번에서도 결국 리워드가 됩니다. 일단 봅시다. 자, 그리고 스피릿은 수수료를 좋아해. 그래서 티켓의 3분의 1이 뭐다? 수수료로부터 온대요. 그 수입이. 끝. 자, 이런 거는 굳이 안 읽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우스웨스트와 스피릿은요. 여행에 기이한 음과 양이라 해요.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음이라는 부분은 따지면 누굴 가리키는 거야? 음. 스피릿 항공사. 그지? 양이라는 건 따지면 누굴 가르치는 거야? 에어라인 가르치는 거예요. 에어라인이라 다시 한번 사우스웨스트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피릿은 이렇게 부정적인 걸로 표기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장에서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인데 여기서 느껴야 돼. 자,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사우스웨스트와 스피릿이 여행의 기이한 이런 거 무슨 색으로 표시할까? 이거 노란색으로 할까? 기이한 음과 양의 유일한 예시가 아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비행사 얘네만 그러는 게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있다는 거야. 더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결국 스피릿과 사우스 웨스트의 비교하는 글이 아니라 이게 비교 대조만 그냥 하는 글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시 열심히 봤지? 이제 정리해 줄게. 이게 미괄식이라는 거지. 자, 봅시다. 혹시 모를까봐 더 던져주자. 자, whether you are staying at a hotel, 그러니까 호텔에 머물든, 렌트를 하든, 크루즈를 뭐 타든, 그러든 말든, you face the same kind of choice between companies. 그러니까 회사들 사이에서 너 같은 종류의 선택지를 직면할 거야. 이거 지금 다 무슨 멘트예요? 정리하는 멘트예요. 정리하는 멘트. 됐습니까? 그러면서 또 모를까봐 여러분에게 뭘 던져줘요? if, 시간 조건 부사절이 문장의 가운데나 무조건 뭐다? 앞문장 부연이다.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계속 나옵니까? 이런 거. If people continue fall for the ultra raw route of string attached rate. 자, 되게 저렴하고 또 많이 줄이 붙어 있대요. 줄이 많이 붙어 있다는 거는 여러분 비행기 예약할 때 많이 경험해 봤잖아. 비행기 예약하다 보면 우리 가격 저렴한 거 찾는단 말이야. 그쵸? 저만 일본 제일 저렴한 좌석 찾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다 보면은 조건이 많아. 뭐 있어 뭐 캐비넷 같은 거 무게 이런 것 좀 줄이고 오세요. 뭐 안 됩니다. 얼마나 안 되는 게 많아.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따지면은. 그런 거에 falfal이란 단어가 뭐예요? 속아 넘어가다.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시면 화물과 같은 승객을 대우하는 거 계속될 거야. 그러니까 뭐 해라. 자, 심지어 뭐 나와? 이거는 이런 거 안 볼 거야? 고려 좀 해라. 작가가 개입하잖아. 여행객들 뭐 해라. 가격 이상으로 고려해라. 나오죠. 자, 그다음 뭘 나와요 또? 여행 산업의 영웅들을 빈칸하시오. 따지면 여기서 딴 누구야? 여기서 말한 영웅은 사우스 웨스트가 될 것이고 그렇게 대접 안 하잖아. 그러면 누가 이길 것이다? 어떤 애들? 스피릿 항공사 같은 애들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끝나고 있죠. 결국에는 마지막 문단이 주제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글에서 더더욱 말씀드리지만 문단이 세 개 있고 장문이 있을 때 무조건 맨 위부터 가는 거 아니다. 문항에 따라서 여러분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9번의 정답은 결국 뭐이라? 영웅들을 보상해라. 보상해라. 정답은 1번이고 30번 문제 보시면은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 항공사 같은 경우 어땠어요? 반대로 우리가 스피릿 항공사와는 정반대였었기 때문에 상당한 친절을 보여주더라. 괜찮죠? 2번 스피릿 에어라인은 take it or leave it. 그러니까 받아들이든지 떠나든지 할 거면 하고 말 거 말고 그러니까 본인들 아쉬울 게 없다는 거야. 이게 타협의 여지가 없다. 막 이런 의미인데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take it or leave it attitude.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에 뭐 받기 싫으면 말고 약간 이런 서비스 맞죠? 3번 스피릿 에어라인의 고객들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컴플레인을 걸었잖아요. 4번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의 고객들이 추가적인 요금을 부담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답 4번입니다. 자, 3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결국 여러분 이제 하단에 있는 부분 알 거예요. 뭐다? 따지면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고객들로 하여금 수수료에 집중하세요. 아니죠. 2번 비행요금 이게 비행기 요금만을 따지는 글이 아니죠. 3번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 끝났습니다. 이런 글이 아니라 그랬어요. 몇 번? 결국에 4번이더라. 고객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들의 선택이 커스터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뭐 해라? 어, 그들이 티켓을 예약할 때 가격 이상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정리 멘트 나오죠. 따라서 1번, 4번, 4번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에서 35번 들어가도록 할 텐데 아마 이 정도 난이도라면은 상위권 대학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독해 난이도가 여러분이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 유형을 보시면은 주제문이죠. 32번 같은 경우에 문제 보시면은 발표가 빈칸일 발표의 가능성이 크대요. 그 말은 주제문이고 33번은 빈칸 문제고 34번도 빈칸이고 35번 같은 경우는 뒷내용 추론에서 적절치 않은 거래요. 그럼 이거 속어법으로도 문제 풀어도 되겠죠. 어쨌든 자 문단은 크게 하나 둘 세 문단인데 자 이건 설명할 게 많아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하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접근하는 방법과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주제문이 있기 때문에 주제문 잡으셔야 되고요. 아시아계 아메리카는 빈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는 아시아인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옳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시아에 아시안이라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게 옳다. 자, 그렇지만 neither is there. 자, 뭐도 없다? 오리엔트라는 것도 없고 오리엔탈이라는 것도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다? 판타지적인 피조물이라는데 서부 상상력에 의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래요. 전문가가 말하더라. 자, 그러면 결국엔 뭐다? 따지면 자, 초록색으로 표기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결국에 따지면은 이 빈칸이라는 거는 '빈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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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서부 상상력에 의한 피조물이죠. 그러면은 아시아계 아메리칸이라는 것도 결국 뭐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어게니스트부터 보겠습니다. 이러한 인종차별주의적이며 오리엔탈에 관련하여 성차별적인 허구에 대항하여 we built,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반차별주의적이며 반성차별적인 아시아계 아메리칸의 허구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만들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빈칸 A번의 경우에는 몇 번이다? 33번에 creation 정답 3번 어렵지 않게 나왔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We willed ourselves into being. 우리는 뭘 말해요? 우리 스스로 존재하길 바란대요. But 그렇지만 as with 뭐와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이 자아를 만드는 다른 모든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자, as with이라는 부분은 결국 주절이 중요한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but은 역접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뒤를 강조해 주는 역할입니다. 주절을 강조해 주는. 그래서 뭐라 불러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순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아시아계 아메리칸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체가 결국엔 뭐다? 모순이라는 거래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일단 이러고 넘어갑시다. 자, 다시 한번. 아시아계 아메리칸은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애국적이며 생산적인 미국인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자기 방어식은요. 생각에 기대는데 어떤 생각? 아시아계 아메리칸은 의학과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성공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교육 빈칸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길렀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 뭐를 갖고 왔겠어요? 따지면 이것도 다 C랑 M으로 깔려 있다는 거는 단어 문제죠. 교육 증명서, 학위 증명서 갖고 왔다 이런 거죠. 나머지 선택지 아예 안 들어갑니다. 따라서 34번도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벗까지만 전 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아계 미국인들 또한 전쟁을 상기시키더라. 수백 명을 죽이고 많은 피난민들을 만들었던 그런 걸 상기시키더라. 여기까지만. 자, 선생님 왜 여기까지 읽으셨습니까? 자, 제가 여기까지 읽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주제문을 묻고 있고 그 다음에 A번과 B번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딱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단의 머리는 여기까지만 저는 읽었습니다. 됐습니까? 굳이 엔드 다음에 또 이어가기에는 너무하지 않나. 우린 C번으로 가야지. C번은 근데 우리가 이미 Murphy 잡았는데 Murphy라는 단어가 우리 전치사 뭐랑 어울리죠? Murphy? 바뀌다라는 단어. 그쵸? 전치사 into랑도 어울리죠? 그러니까 역시나 뒤에 into 나온 거 아주 괜찮아요. 자, 아시아계 아메리칸이라는 거는 지금 새로운 어구로 빈칸화되고 있습니다. 자, 콜론 나왔고요. 아시아계 아메리칸, 그리고 태평양 섬에 사는 공동체, 이걸 뭐라 불러요? AAPI래요. 그러니까 아시아계 아메리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만든 피조물이었잖아요. 이제는 또 뭘로? AAPI라는 피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But 그렇지만 또 뭐가 있대요? 이러한 정체성에 내재되어진 모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공통점 찾을 수 있겠나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뭐가 있다? 이러한 정체성들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모순점이 있다. 요거 찾을 수 있겠습니까? 공통점 찾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의 공통점. 결국에 어디가 만난다는 거야.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섬에 사는 사람들은요. 과거에도 그랬고 여전히 미국의 식민지로 있대요. 그러면서 뭐래요? 하와이와 괌이
주된 미국의 군사기지 장소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자, 그 다음에 AAPI라는 거, 그건 뭐다? 산물이라는 건데, 숭고하고 이런 수사학적인 실제적 언어의 산물이래요. 하지만, 또 나오죠. 하지만,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지만 또한, 뭐다? 미국의 오랫동안의 폭력과 정복의 역사를 번지르르하게 꾸며주는 경향이다. 이것도.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뭔가요? 1번. 설마 고르진 않겠지? 이게 언론에 관한 글은 아니에요. 이런 글은 아니고, 언어학자가 쓴 것도 아니고. 자, 2번은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까? She's right on이 뭐뭐를 설명하는 건데, 아시아계 아메리칸 정체성. 이거 잡을 수 있겠지.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복잡성이라는 말이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아계 아메리칸의 정치성에 관한 복잡성인데 이 복잡성을 달리 말하면 뭐지? 그렇지. contradiction, 모순이지. 이해되십니까? 절대 똑같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첫 수업에도 첫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전에도 기출에 계속 이야기하지만 지문이 진짜 어려운 거 맞아. 맞는데 문제만큼은 어떻다? 명확하게 출제가 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가지면 돼요. 그거 연습하시면 되시고요. 35번 뒷내용 추론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30번의 정답 1번이고 34번의 1번이고 봅시다. AAPI의 정체성이 이치에 맞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탄압받는 그룹들과 연맹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아시아계 아메리칸이라든지 AAPI도 모두 다 아메리칸에 편입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따지면은 지금 제가 피라미드를 미리 그려놨죠. 이런 관계란 말이야, 따지면. 그러니까 편입되고자 하기 때문에 이들만큼은 약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막 합치는 거 괜찮을 수 있어요. 2번. 이게 1번이 잘 모르면 2번도 한번 보세요. 아시아계 아메리칸의 백만장자들, 이런 억만장자 성공 스토리들 은 충분치 않다. 그쵸? 이들은 약하다. 그러니까 1번, 2번의 맥락이 같이 하죠. 3번. 아시아계 아메리카는 하나의 정치적 정체성이다. 많은 것들 사이. 이것도 1, 2, 3번의 맥락을 같이 하는데 4번 보세요. 이게 인종차별로 가는 글이에요. 인종차별이 없다. 그리고 아시아계 아메리칸들 정체성 정치학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게 웬 말이냐고. 갑자기 완전 뜬금없는 말이지. 정답 4번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시험장에 여러분 마주치면 멘탈 흔들흔들 거릴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항상 본문 내용이 어려우면 머리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만 머리 중요하단 말이 무조건 머리 중요해. 머리부터 읽어. 이게 아니야. 문제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지문들은 머리가 중요하다는 거고 제가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그거를 좀 판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문이 어려워도 그 지문에 수록된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정답이 도출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32번에 35번 문제까지 세부 내용 파악의 문제는 있었어요? 그런 건 없었죠. 그런 건 없었는데 우리가 주제문, 빈칸 완성, 뒷내용 추론 이런 문제들은 종속절보다는 주절의 중요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종속절 해석 못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선생님 그런데 여기 거의 다 읽지 않았나요? 종속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거의 다 읽지 않았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 문단 A번 문단과 A번 빈칸과 B번 빈칸 풀려고 읽고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는 이 빈칸 푸는 거 당연하고 뒷내용 추론은 하단 다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구성을 이런 식으로 잡았던 거죠. 됐습니까? 자, 36번에서 3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세팅해 봅시다. 문단은 두 개고
유형은 A번 빈칸이 있고요. B번에 단어를 묻고 있고 내용 불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접근하시겠습니까? 인디드. 또 두 번째 문단. 그렇죠. 자, 빈칸 완성. 그러니까 A번 빈칸만 보면 얘들아 인디드가 맞아. 아주 잘 잡았어. 그러니까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 인디드에서부터 읽었어요. 저 여기서부터 잡았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자, 저는 일단 인디드 본 거 맞아. 맞는데 문단이 두 개고 내용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빈칸만 풀고 딱 풀기에는 좀 위험성이 높잖아.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문단이 기준점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8번 문제 풀고 정답이 안 나올 경우에 우리가 뭐 하면 돼? 첫 번째 문단을 가서 스캐닝 기법을 차용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중앙대학교에서도 언급을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영어는 뭐다? 스키밍을 잘하냐 스캐닝을 잘하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시겠죠? 자, while부터 한번 봅시다. while 딱 보면 원래 우리가 주제문이면 무슨 생각하지? while? 내가 맨날 while 보면 주제문이 맨날 뭐라 그래? 주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죠. 그냥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모든 신앙이 명확하게 사후, 환생 이야기 가지는 건 아니야. 유대교가 두드러지는 예시래요. 자, 근데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주요 종교들은 뭐 한다? 가진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요약을 해보면은 뭐 부정어도 나오고 주요 종교들도 나오고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나는 나름대로 이런데 중요할 것 같다. 자, including 우리가 주제문만 있으면 필요 없지만 세부 내용 파악이니까 봐줘야죠. 이슬람과 이런저런 종교들을 포함해서.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특히나 좀 눈여겨봤던 게 이런 거. 굳이 불교는 이렇게 써준다고? arguably 틀림없이 심지어 불교까지도 이런 거 쓴다는 거는 출제자가 집중하기 딱 좋은 포인트지. 이런 거. 자, 실제로 상당한 종교적 사상들은요, 빈칸한 형태를 취하는데, 자, 콜론 나왔다, 콜론. 똑같은 말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거죠. 삶의 규칙을 따르시오. 그러면 당신은 사후세계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또는 환생의 유리한 형태를 받을 것입니다. 또는 신과 합쳐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삶의 방식을 따르시오. 너 이거 따라하면 내가 이거 줄게. A를 주면 내가 B를 줄게. 이런 말이죠. 그러면 결국 교환의 이미지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몇 번에? 3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melding with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이거. blending into 이거 정답은 200% 뜹니다. 이런 거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what would the world religious 세계의 종교는 어떠할 것인가? 만일 우리의 뇌가 의식이 지속된다고 의식이 지속된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세계의 종교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가정법 나왔죠? 자, 가정법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 가정법은 지금 이미 의식이 진행이 된다, 지속된다는 생각을 하도록 인간은 이미 조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떻게 우리의 인간 문화를 변화시킬 것인가? 이러한 인간 문화란 종교와 그들 사이의 갈등으로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따지면은 종교라든지 그런 갈등이 종교에 의해서 갈등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우리 인간에게 깊숙이 들어왔다. 이게 팩트고 그게 없었다면 어떨 것 같아?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지. 그런 부분이 몇 번이었어요. 이게 학생들이 진짜 모를 수 있는데 어디냐 펜이 어디냐 이거.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기할게요. 이 가정법 패턴의 부분이 사실 따지면 이 1번이란 말이야. 이 가정법 패턴이. 그러니까 이런 게 학생들 진짜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그거 좀 알아두시고. 자, 불교. 갑자기 불교가 의심스러워? 아니, 세계의 주요 종교, 심지어 불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니죠. 정답 2번 틀렸고요. 자, 유대교가
하우스 계획을 가지지 않는데요. 어디서 나온 거죠? 유대교는 있잖아. 예외야 두드러질 정도로 예외. 이런 데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 보시면 서강대 출제하는 교수가 아무 데서 막 다 짜집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서강대까지 이제 문제를 여러분 푸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학교에서 결국에 매번 키워드가 다 정해져 있어요. 매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선택지에서 만드는 거는 그냥 막 내는 거고 그런 건 진짜 못 내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나온다는 거는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꽂히는 부분은 다 정해져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4번 선택지 보면은 이건 우리가 두 번째 문제에서 찾을 수 없었죠. 그죠? 그래서 몇 번은 4번은 일단 그냥 물음표 냅두고 그러니까 만약에 1번, 2번, 3번만으로 정답이 안 나왔다 가정을 하면 4번이 두 번째 문단에 없었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문단 어딨지 어딨지? 4번 선택지로 똑같은 말 어딨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걸 우리 뭐라 부른다? 스캐닝 기법이라 제가 부르죠. 정답은 3, 4,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에서 40번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강대학교 문장 배열은 그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안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B번이냐 D번이냐의 차이인데, 자, 위대하고 이 숭고한 것에 의해서 자연 속에서 위대하고 숭고한 것에 유발되어진 감정이라는 거, 이게 강력하게 작동하고 유발할 때 그걸 뭐라 부른대요? 놀라움이라 부른대요. 다 떠나서 감정이라는 게 뭐다? 놀라움이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D번을 보시면 지금 뭐부터 나와요? 놀라움이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 나와요?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보시면 결국 뭐야? 놀라움이 먼저야, 감정이 먼저야. 누가 봐도 감정이 먼저죠. 그럼 B번이 일단 먼저고. 자, 근데 너무 쉬웠던 게 놀라움이고. 그 다음 놀라움 이어져야지. C번을 보니까 뭐야? 마인드예요, 마인드. 마인드는 뭐야? 사실상 영혼의 상태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번, D번, C번, A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B, D, C, A가 몇 번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도 마찬가지죠. A번입니까? B번입니까? 이 차인데 to a larger extent 상당한 정도로 갑자기 얘가 왜 나오냐고. 갑자기 이게 왜 나와? 그러니까 B번은 무조건 탈락이고 A번에서 B로 넘어가냐 C번 넘어가는데 A번 보시면 지구상의 생명체 역사가 생명체와 그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역사래요. 자, 그러면서 뭐라 불러요? B번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지구상의 동식물들의 삶의 습관과 이런 물리적 형태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자, 이 자체가 뭐예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온 거죠. 그런데 C번의 경우에는 지구 시간의 전체와 고려하면 정반대 효과는 실제로 근소합니다.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냐? A번에서 B번으로 넘어가야지.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39, 40번은 3,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22학년도 서강대학교 기출분석을 마무리 지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문항으로 줄었다라고 해서 또 오지선다형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쫄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한양대학교라든지 성균관대에서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쫄지 마시고 오히려 문항수가 줄었다는 부분에 관련해서 무조건 올해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가 오전에 보고 서강대학교가 오후에 바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보시고 바로 튀어가야죠. 바로 가서 서강대학교 어떻게 해야 되지? 매뉴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시험에 입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22학년도 서강대학교 인문계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